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급반등에 나서줬습니다. 나스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3.6%의 반등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그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면서 그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되돌려놓는 그런 분위기 됐습니다. 사실 되돌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3.7%가 올라가서 아주 급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또 3.7% 가까이 올라간 것은 작년 4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작용이 시장에 분명히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우리 다 조정이다. 기술주 앞으로 조정 좀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거짓말쟁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오래 갈 거라기보다는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시간만 네. 기다리면 결국 다 반등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 참고 가신 분은 팔고 사실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겠지만 늘 말씀드린 그냥 진중하게 좀 갖고 가시고 여유롭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우지수는 오늘 그럼 뭐 안 많이 떨어지냐? 다우지수는 오늘 보합이면서 오늘도 역시 좀 그 장중 위주로 오늘 또 다시 이제 최고가로 다시 오늘 가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S&P 500은 1.4% 올라갔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안정됐고, 다만 다우지수는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고 나스닥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도 올라갔고요. 유가가 오늘 또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63달러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금값은 또 2% 올라가면서 1700달러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가 다시 오늘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역시 낙폭과대 기술주에 대한 소위 눌려있던 심리가 다시 한번 많이 또 떨어진 거 보면 뭐 10에서 20%, 뭐 30% 떨어진 게 많으니까 뭐 싸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평가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딱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가 17% 거의 뭐 20% 가까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30% 넘게 하락했던 것인데요. 2020년 2월 이후,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13개월 만 폭으로 부터 최대폭의 상승을 어제만 해도 뭐 600달러 선 초입 아니었습니까? 500달러까지 뭐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다시 뭐 훌쩍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식이란 거고, 특히 테슬라 같은 주식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오늘 4, 5% 가까이 오늘 급반등을 했고요. 실제로 보면 가장 극명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소위 작년에 잘 나갔던 것들, 특히 재택근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떴던 것에 아주 대표적인 주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상회의하는 준비되고, 또 하나는 운동하기 위해서 펠라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펠라톤이 오늘 또 14%, 1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준비디오도 오늘 10% 이상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눌려있던 것들이 오늘 다시 튀어오르는, 용수철같이 튀어오르는 거가 되겠고요. 역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요즘 핫한 거, 어제도 저희가 시작할 때 그런 뉴스 전해드린 거 저도 봤지만, 이 업계에서 가장 지금 소위 자산 운용사로 핫한 거가 캐시우드라는 분이 하고 있는 ARK 인베스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5개, 6개 ETF지만 그중에 대표 ETF는 ARKK인데요. 이것도 역시 주가가 고점 대비 20%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말들이 많았던 건데요. 캐시우드가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데다가 주가가 따라 올라가니까 오늘 또 11.2%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생긴 지가 2015년쯤 생겼거든요. 네. 일간 상승폭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ETF가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올라갔고요. 바로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 금리가 1.54% 수준까지 내려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금리는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올랐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바이트 널리지 창업자가 하는 얘기가 전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1.5%가 절대 높은 게 아니거든요. 1.6도 높은 게 아니라 2%도 높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 저금리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에 지금 익숙해져 있고, 거기다가 기술주의 하락 조정에 따른 매수 심리 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거 1000달러가 테슬라가 1000달러 근방이었는데 이거 500달러 초반이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테슬라 어저께 사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 세계에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심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만큼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을 찍고 이거를 뭐 저점 고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매매한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지만 꿈도 꾸셔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라기보단 그런 시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좀 바라보고 성장 가능성을 열어둔 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즈니와 보잉이 경제활동 재개 시대의 대표적인 이 경제 재개, 경제 민감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글로벌 유료 회원이 구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네. 하는 소식을 간밤에 전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도 전해 들은 거 저도 들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죠. 런칭 이후 16개월 만에 1억 명의 가입자인데요. 사실 이게 2019년 1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목표는 2024년에 가면 이제 6천에서 9천만 명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를 얘기했었는데요. 첫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뭐 1,000만 명, 2천만 명 바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2024년까지요. 2억 3천에서 2억 6천만 명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서너 배가 뛴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분명히 누가 뭐래도 코로나19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박 난 기업이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 쿠팡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미국에서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큰 오래된 회사 중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이 대박이 나갔죠. 물론 디즈니 전체적인 이익은 적자까지 났었지만 그 분명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지금 CEO가 하는 얘기가 결국 영화를 보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극장은 다시 가겠고 지금 열렸지만 극장에 갈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오늘 그저께 사실 인터뷰한 내용인데 CEO가 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 해봤자 애들 보는 거 아니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발표한 통계 중에 하나가 재미나는 거가 미국 기준입니다. 가입자 중 절반은 자녀가 없는가 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디즈니 플러스나 포함한 디즈니가 지금 보셔야 되겠고요. 디즈니는 그것뿐만 아니라 호텔도 하죠. 그리고 테마파크도 하죠. 영화도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회복의 가장 수혜주에 있는 가장 대표성이 있고 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세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조그만 예를 들어서 아마존 이건 줌 하더라도 안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표성 주식이 디즈니가 되겠고요. 마침 또 시티그룹에서 205달러에서 230달러까지 목표치가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보잉인데요. 보잉은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이 사고는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2월 이후 처음으로요. 주문 자체가 순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순주문이 뭐냐면 2월 달 기준 보면 주문이 82대가 들어왔는데요. 취소가 51대 들어와서 플러스 난 게 31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2019년에 사고가 나기 두 번째 사고 난 이후 처음이 되겠고요. 737 맥스만 하더라도 39대 주문에 취소 32대, 순주문이 18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보잉사가 갖고 있는 주문 상태가 있는 그 항공 기수가 4,040대고요. 그리고 맥스가 지금 737 맥스가 3,000여 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명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230에서 250달러를 목표주가 상향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 재개, 경기 민감주로 디즈니와 보잉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짚고 꼭 넘어가야 될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5일 연속 하락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900달러 선 위로 터치하기도 했지만 거의 뭐 580, 590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락분을 거의 뭐 다 회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20%에 가까운 급등세가, 그렇죠. 급반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5, 6일 동안 떨어진 거 다 한 번에 회복했죠. 물론 그러니까요. 고점 대비는 30% 훨씬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 멀었지만 이런 거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마침 오늘 레포트를 냈는데요. 578달러에서 9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여전히 목표 주가는 이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언저리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나마 목표 주가를 올린 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그동안에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안 좋게 보던 친구들이 이게 보니까 이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자율주행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올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애널리스트는 워낙 좋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하튼 578에서 900달러로 올라갔는데요. 그 레포트 제목이 이겁니다. 이렇게 주시장이 조정받는 시기에
넘버 1 주식이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기네가 기업 분석을 다시 다 했는데요. 2023년에 200만 대라는 겁니다. 작년에 50만 대가 넘은 거 아닙니까? 올해 그래서 80만 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2023년에 200만 대 생산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당 이제 12달러에 이익이 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자동차 시장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2월 달에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4배 성장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4배가 성장했고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는 무려 7배가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중국의 수출입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 경제 자체가 아주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 보시면 이거 아주 멀었잖아요. 그렇지만 해외를 약간 시각을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다라고 꼭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UBS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견을 상당히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약간은 테슬라 말고 다른 걸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면서 목표치가 올렸던 기업인데요. 지금 보면 니오도 마찬가지고 샤오팽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니오나 샤오팽이 아니라 테슬라 더불어서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갈 것은 바로 폭스바겐이라고 얘기를 하고 폭스바겐. 있어요. 예, 그래서 폭스바겐 잠깐 같이 보여드리면 최근 1년 동안 테슬라가 447%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요. 폭스바겐은 46% 올라갔는데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도 아이오닉 5 얘기하고 뭐 이것 때문에 엄청 좋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그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테슬라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마치 아이폰 같이 OTA라고 그래갖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폭스바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걸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매니팩처를 보면 세계 최대 기업인데 자동차 쪽으로 그냥 능력 목을 못 나가는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서 이제 전기차의 양대 산맥은 테슬라랑 폭스바겐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건 이 주식은 유럽에서 주식 사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폭스바겐이? 예, 폭스바겐은 프랑크푸르트가 메인 거래지입니다. 네, 독일 네네. 거래소에서 거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요. 네네. 주식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건 아닐까 하고 우리가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시장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버블이라는 건 흔히 얘기하면 이제 PR 값이 엄청 높다거나 아니면 PSR이 엄청 높다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PR은 이제 이익 대비 주가, PSR은 세일즈나 레비뉴 대비 주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작년 9월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R이 한 24배 정도 막 올라가서 진행되고 있는 기준을 보면 25배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2개월 예상 실적에 대한 발표 이익이라든가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PR 추이가 되겠는데요. 12개월 예상 PR이 지금 22.1배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21배 수준 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면서 또 과도하게 돈이 몰려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자사주 매입이요. 2021년 벌써 2월밖에 안 됐지만 작년에 눌려있던 그 자사주 매입 신청이 늘어나면서 올해 사상 최대가 아주 충분히 아주 넘칠 정도로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가치를 주식을 줄이기 때문에 주당 가치를 놀리는 그런 미국 주시장의 특이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형 자금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더 많이 들어간 건 작년 이 어려울 때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소위 채권이라든가 MMF에 돈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사상 최대 수준의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보면 결국은 시장이 경제만 좀 뒷받침되고 그러면 주시장은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등락은 있기 때문에 너무 일단 이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서 너무 성장만 바라보는
즉 이익이 없는 적자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들보다는 다른 것도 좀 같이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안정감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버블에 대한 우려보다는 PER을 비교해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